8년 전 무진과 규림은 서로를 사랑했습니다. 하지만 무진이 공사장에서 사고를 당해 병원에 누워있던 사이 규림은 자신과 헤어지는 조건으로 1억 원을 달라는 녹음을 남겼습니다. 무진이 자신을 미워해야 포기할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무진이 깨어나기 전에 사라졌습니다. 무진은 돈 때문에 버림받았다고 믿었고 규림은 사랑하는 사람에게 미움받는 길을 택했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의 시간은 8년 동안 멈춰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규림은 처음으로 그날의 선택을 입 밖으로 꺼내려 하고 있었습니다. 무진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눈앞에 규림이 울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늘 자신보다 다른 사람부터 챙기던 사람, 힘들어도 괜찮은 척하던 사람, 그리고 8년 전 아무 설명도 없이 자신을 떠났던 사람. 그런 규림이 처음으로 무진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무진 씨. 규림은 한참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눈물이 먼저 떨어졌습니다. 도망가서 미안해. 무진의 눈가가 순식간에 붉어졌습니다. 규림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아직 끝난 말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몇 번이나 입술만 달싹이던 규림이 겨우 말을 꺼냈습니다. 포기해서 미안해. 그 순간 무진의 얼굴이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도망쳤다는 말보다 포기했다는 말이 더 아팠습니다. 포기했다는 것은 사랑하지 않았다는 뜻이 아니었습니다. 사랑하면서도 스스로 놓았다는 뜻이었습니다. 무진은 입술을 세게 깨물었습니다. 하지만 눈물이 먼저 떨어졌습니다. 규림도 더는 참지 못했습니다. 미안해. 무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마. 정말 미안해. 그 말하지 마.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규림은 울면서 무진을 바라봤습니다. 무진은 눈물을 닦을 생각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한마디를 꺼낸 뒤 한참을 멈췄습니다. 나는 내가 날 버린 줄 알았어. 규림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알아. 몰라. 무진은 서럽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넌 진짜 몰라. 숨을 크게 삼킨 뒤 겨우 말을 이었습니다. 나 눈 떴을 때 너부터 찾았어. 규림의 눈물이 또 떨어졌습니다. 근데 없더라. 무진은 힘없이 웃었습니다. 내가 없었어. 그 짧은 한마디에 8년 전 병실의 시간이 고스란히 되살아났습니다. 눈을 떴지만 규림은 없었습니다. 전화해도 받지 않았습니다. 기다려도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남은 것은 자신과 헤어지는 대가로 1억 원을 요구하는 규림의 목소리뿐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안 믿었어. 규림은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내가 아는 내가 그럴 리 없다고 생각했어. 무진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그래서 기다렸어. 규림의 어깨가 떨렸습니다. 직접 와서 아니라고 해주기를. 무진은 눈을 감았습니다. 무슨 사정이 있었다고 한마디만 해주기를. 그리고 아주 작게 덧붙였습니다. 근데 안 오더라. 그 말에 규림은 결국 얼굴을 감쌌습니다. 미안해. 무진도 울었습니다. 왜 안 왔어? 규림은 한참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한 번만 왔으면 됐잖아. 무진의 목소리가 서러움에 떨렸습니다. 내가 그렇게 기다렸는데. 규림은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못 갔어. 왜? 무서웠어. 무진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규림은 눈물을 닦고 바라봤습니다. 내 얼굴 보면 못 갈 것 같았어. 무진의 표정이 멈췄습니다. 무진 씨가 깨어났다는 얘기 들었어. 보고 싶었어. 규림은 이번에는 피하지 않았습니다. 진짜 너무 보고 싶었어. 무진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근데 내 얼굴 보면 내가 다시 다 포기하고 너한테 갈 것 같았어. 무진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눈물이 계속 흘렀습니다. 잠시 뒤 아주 작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럼 오지. 규림이 멈췄습니다. 무진이 다시 말했습니다. 그냥 오지 그랬어. 그 한마디가 규림을 완전히 무너뜨렸습니다. 나는 기다렸는데. 두 사람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8년 동안 한 사람은 버림받았다고 믿었고 한 사람은 돌아가고 싶으면서도 돌아가지 못했습니다.
한참 뒤 무진이 물었습니다. 근데 왜? 규림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렇게 날 좋아하면서 왜 도망쳤어? 규림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왜 나까지 포기하면서 가야 했는데? 규림은 다시 입을 다물었습니다. 무진은 그 모습을 보고 알았습니다. 아직 자신이 모르는 이야기가 남아 있었습니다. 누가 너한테 뭐라고 했어? 규림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그만하자. 왜? 이미 지난 일이야. 무진은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너한텐 지났을지 몰라도 난 아직 그날에 있어. 규림의 얼굴이 다시 무너졌습니다. 하지만 무진은 더 묻지 않았습니다. 지금 몰아붙이면 규림이 다시 입을 닫을 것 같았습니다. 알았어. 규림이 의외라는 듯 바라봤습니다. 오늘은 안 물어볼게. 무진은 잠시 숨을 고르고 덧붙였습니다. 대신 이번에는 갑자기 사라지지 마. 규림의 눈에 다시 눈물이 차올랐습니다. 무진은 돌아섰습니다. 그러다 몇 걸음 가지 못하고 멈췄습니다. 나 아직 화나. 규림이 바라봤습니다. 너한테도 화나고 나한테도 화나. 무진은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근데 이제는 미워하고 싶지는 않아. 그 말을 남기고 무진은 걸어갔습니다. 규림은 한참 동안 그 뒷모습만 바라봤습니다. 그날 저녁, 윤지는 무진의 얼굴을 보는 순간 알아챘습니다. 너 규림이 만났지? 무진은 숨기지 않았습니다. 응. 윤진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또 흔들리는 거야. 무진은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윤진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무진아, 또 다치지 마. 무진은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나도 그러고 싶은데. 윤진은 더 말하지 않았습니다. 무진 역시 아무 설명도 하지 않았습니다. 대화는 거기까지였습니다. 다음 날 오후, 무진은 일을 마치고 나오다가 길 건너편에서 낯익은 얼굴을 발견했습니다. 한결이었습니다. 한결도 무진을 발견하고 걸음을 멈췄습니다. 둘 사이에 잠깐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며칠 전 한결은 일부러 무진을 찾아왔습니다. 함께 햄버거를 먹고 마지막 인사까지 나눴습니다. 먼저 웃은 것은 한결이었습니다. 아저씨. 한결이 슬쩍 다가왔습니다. 우리 마지막 인사했는데 또 만났네요. 무진도 피식 웃었습니다. 그러게. 마지막 인사 괜히 했네. 왜? 또 만났잖아요. 한결은 아무 일도 아니라는 듯 무진 옆에 섰습니다. 무진은 그 모습이 이상하게 반가웠습니다. 어디가? 집. 혼자. 나 이제 혼자도 잘 다녀요. 한결은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그러다 무진의 얼굴을 빤히 바라봤습니다. 근데 아저씨. 왜? 울었어요? 무진이 당황했습니다. 아니. 한결은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울었는데. 안 울었어. 엄마도 맨날 안 울었다고 해요. 무진의 표정이 잠깐 멈췄습니다. 엄마도. 응. 한결은 별 생각 없이 말했습니다. 어제도 울었어요. 무진은 규림과 만났던 일이 떠올랐습니다. 아마 자신 때문일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한결이 말을 이어갔습니다. 내가 이상한 말 했나 봐요. 무슨 말? 한결은 발끝으로 바닥을 툭 찼습니다. 엄마한테 아저씨 같은 사람이 아빠였으면 좋겠다고 했거든요. 무진의 웃음이 사라졌습니다. 한결은 아무것도 모른 채 계속했습니다. 아저씨랑 있으면 재밌고 내가 싫어하는 것도 잘 기억하고. 잠깐 생각하더니 덧붙였습니다. 햄버거도 사주고. 무진은 겨우 웃었습니다. 그게 이유야? 네. 한결도 따라 웃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아저씨가 우리 아빠였으면 좋겠다고 했어요. 무진은 그대로 굳었습니다. 한결이 말을 이었습니다. 그랬더니 엄마가 울었어요. 울었다고. 응. 뭐라고 하면서? 아무 말도 안 했어요. 한결은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갑자기 뒤돌아서 울었어요. 무진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단순히 옛날 생각이 나서 울었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마음 한쪽이 걸렸습니다. 한결아. 네.
아빠 얘기하면 원래 엄마가 그래. 한결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엄마는 아빠 얘기 잘 안 해요. 왜? 몰라요. 한결은 규림의 말투를 흉내냈습니다. 나중에 크면 얘기해 줄게. 무진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한결은 금세 밝은 표정으로 돌아왔습니다. 근데 괜찮아요? 뭐가? 난 엄마 있잖아요. 그 말에 무진의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한결은 손을 흔들었습니다. 나갈게요. 그래. 몇 걸음 가던 한결이 다시 돌아봤습니다. 아저씨. 응. 한결이 잠깐 망설이다 물었습니다. 우리 이제 진짜 마지막이에요. 무진은 바로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한결이 먼저 씩 웃었습니다. 난 마지막 아닌 게 좋은데. 그리고 뛰어갔습니다. 무진은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아저씨가 우리 아빠였으면 좋겠다고 했어요. 그랬더니 엄마가 울었어요. 난 마지막 아닌 게 좋은데. 한결의 말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규림이 자신과의 과거를 떠올려 울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아빠 이야기를 한 번도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말이 자꾸 걸렸습니다. 그리고 문득 너무 단순한 생각 하나가 떠올랐습니다. 규림이 자신을 떠난 것은 8년 전이었습니다. 무진의 걸음이 멈췄습니다. 지금까지는 한결과 그 시간을 연결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물론 한결이 사용한 빨대를 따로 챙겼던 일처럼 무진이 한결을 자신의 아이일지도 모른다고 전혀 생각하지 않았던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규림이 다른 사람의 아이를 키우고 있다고 생각하며 그 가능성을 애써 접어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달랐습니다. 한결을 처음 만났던 순간부터 이상할 만큼 마음이 쓰였던 장면들이 하나씩 떠올랐습니다. 무진은 스스로 어이가 없는 듯 웃었습니다. 내가 지금 무슨 생각을 하는 거야? 말도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정말 자신의 아이라면 규림이 말하지 않았을 리 없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생각 때문에 오히려 불안해졌습니다. 8년 전에도 규림은 자신을 사랑하면서 아무 말 없이 사라졌습니다. 자신을 위한 선택이라고 믿으며 혼자 모든 것을 결정했습니다. 그렇다면 혹시 이번에도 그 순간 규림의 목소리가 다시 떠올랐습니다. 도망가서 미안해. 포기해서 미안해. 무진의 웃음이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그날 저녁 규림은 가게 문을 닫고 있었습니다. 문을 잠그려던 순간 누군가 앞에 섰습니다. 무진이었습니다. 규림은 놀랐습니다. 왜 왔어? 무진은 바로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평소와 다른 얼굴이었습니다. 무슨 일 있어? 오늘 한결이 만났어. 규림의 손이 멈췄습니다. 아주 작은 움직임이었지만 무진은 놓치지 않았습니다. 우연히. 규림은 애써 아무렇지 않은 척했습니다. 그래. 응. 또 마지막 인사라도 했대. 가볍게 웃으려 했지만 무진은 웃지 않았습니다. 한결이가 그러더라. 규림이 바라봤습니다. 내가 자기 아빠였으면 좋겠대. 순간 규림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무진은 그 얼굴을 가만히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그 말을 너한테 했더니 내가 울었다고 하던데. 규림은 시선을 피했습니다. 애가 별말을 다 했네. 왜 울었어? 그냥. 규림은 가방을 챙겼습니다. 한결이가 그런 말을 하니까 마음이 좀 그랬어. 무진은 비켜서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왜 이래? 궁금해서. 별 뜻 없어. 무진은 한참 규림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아주 조용히 물었습니다. 한결이 아빠 누구야? 규림의 손에서 열쇠가 떨어졌습니다. 딸깍. 작은 금속 소리가 유난히 크게 울렸습니다. 두 사람 모두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무진이 바닥의 열쇠를 한번 바라봤다가 다시 규림을 봤습니다. 왜 그렇게 놀라? 규림은 급히 열쇠를 주었습니다. 갑자기 그런 걸 물으니까 그렇지. 그러니까 누구야? 지금 그걸 왜 알아야 하는데? 무진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그냥 이름만 말해. 규림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한결이 아빠 이름. 무진 씨. 왜 못 말해?
규림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만해. 싫어. 무진은 이번에는 물러나지 않았습니다. 8년 전에는 아무것도 안 물어보고 널 놓쳤어. 규림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이번에는 궁금한 거 그냥 넘기기 싫어. 규림은 짧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한결이는 우리하고 상관없어. 그 말을 듣는 순간 무진의 표정이 변했습니다. 우리하고. 규림은 자신이 무슨 말을 했는지 깨달았습니다. 그런 뜻이 아니라. 무진이 한 걸음 다가왔습니다. 한결이 태어난 때가 언제야? 규림의 입술이 굳었습니다. 왜? 대답해. 알아서 뭐하게. 규림아. 무진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나 지금 이상한 생각하고 있어. 규림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면서도 자꾸 생각나. 무진은 숨을 한 번 삼켰습니다. 8년 전 내가 떠난 때. 규림의 얼굴에서 핏기가 빠졌습니다. 그리고 한결이. 그만해. 규림이 돌아서려 했습니다. 무진이 불렀습니다. 규림아. 규림이 멈췄습니다. 내 눈 보고 아니라고 해. 규림의 어깨가 굳었습니다. 뭐를? 무진은 쉽게 다음 말을 꺼내지 못했습니다. 스스로도 두려웠습니다. 만약 자신의 생각이 맞는다면 자신은 지난 8년 동안 사랑하는 여자와의 시간만 잃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이의 첫걸음도, 처음 말을 하던 순간도, 아프다고 울던 밤도, 학교에 처음 들어가던 날도 아무것도 알지 못했습니다. 무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한결이. 규림이 눈을 감았습니다. 내 아이 아니라고 해.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규림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무진의 눈이 붉어졌습니다. 규림아. 아니라고 해. 규림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끝내 그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무진은 그 침묵을 바라봤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설마. 바로 그때였습니다. 가게 복도 쪽에서 한결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엄마. 한결은 아무것도 모른 채 서 있었습니다. 두 사람이 동시에 돌아봤습니다. 한결은 어리둥절한 얼굴로 서 있었습니다. 아저씨도 왔네. 규림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무진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한결은 두 사람을 번갈아 보다가 물었습니다. 싸웠어요? 규림이 다급하게 웃었습니다. 아니야. 근데 엄마 또 울려고 하는데. 규림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한결은 무진에게 다가왔습니다. 아저씨. 무진은 겨우 대답했습니다. 응. 아저씨도 울려고 해요? 무진은 말하지 못했습니다. 한결은 두 사람을 가만히 바라봤습니다. 그러다가 풀이 죽은 얼굴로 규림에게 물었습니다. 엄마. 응. 내가 아빠 얘기해서 그래. 규림의 눈에 다시 눈물이 고였습니다. 한결은 금세 미안해졌습니다. 앞으로 안 할게. 규림은 다급하게 한결을 끌어안았습니다. 아니야. 내가 왜 미안해. 근데 엄마 계속 우니까. 규림은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엄마가 미안해. 무진은 그 모습을 가만히 바라봤습니다. 그때 한결이 규림의 품에서 얼굴을 빼고 무진을 바라봤습니다. 아저씨. 응. 한결은 잠시 무진을 바라봤습니다. 그러다 규림의 눈치를 살폈습니다. 엄마가 힘들어하는 말은 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아저씨. 응. 다음에도 볼 수 있어요? 무진이 작게 웃었습니다. 그럼. 한결은 안도한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곧 무진의 얼굴을 다시 살폈습니다. 아저씨는? 말끝을 흐리던 한결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저랑 계속 친하게 지내도 괜찮아요? 규림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한결아. 왜? 그런 건 아저씨한테 물어보지 않아도 돼. 한결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엄마가 싫어할까봐. 규림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엄마는 안 싫어해. 한결은 규림을 바라봤습니다. 진짜? 규림은 바로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한결은 더 묻지 않았습니다. 대신 무진을 바라보며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아저씨가 불편하면 안 와도 돼요. 무진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한결은 아무것도 모르는 척하고 있었지만 사실은 두 사람의 표정을 모두 살피고 있었습니다. 자신 때문에 엄마가 힘들어지는 것도 무진이 곤란해지는 것도 원하지 않았습니다. 무진은 한결 앞에 천천히 앉았습니다. 불편한 거 아니야? 한결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진짜요? 응. 무진은 작게 웃었습니다. 아저씨는 한결이랑 있는 거 좋아. 한결의 얼굴에 안도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럼 다음에 또 봐요. 그래. 한결은 잠시 망설이다가 무진에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무진은 그 작은 손을 잡았습니다. 한결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그 모습을 보는 순간 무진의 가슴은 오히려 더 무거워졌습니다. 정말 자신의 아이라면, 이 아이가 이렇게 가까이에 있었는데도 모르고 지나쳤다면, 무진은 천천히 규림을 바라봤습니다. 규림은 끝내 눈을 마주치지 못했습니다. 무진은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한결 앞에서 확인할 이야기는 아니었습니다. 나갈게. 무진이 일어났습니다. 한결이 아쉬운 얼굴로 물었습니다. 벌써요? 응. 아저씨, 다음에도 또 만날 수 있어요? 무진의 걸음이 멈췄습니다. 규림도 고개를 들었습니다. 무진은 한결을 바라보다 말했습니다. 응. 한결의 눈이 동그래졌습니다. 진짜요? 응. 다음에도 만나자. 한결은 금세 웃었습니다. 그럼 다음에는 햄버거 말고 다른 거 먹어요. 무진도 웃었습니다. 뭐 먹고 싶은데? 생각해보고 알려줄게요. 그래. 한결은 만족한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무진은 돌아서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규림은 문 앞에서 그의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한결이 규림 옆에 섰습니다. 엄마. 응. 이제 아빠 얘기 안 할게. 울지 마. 규림은 아이를 바라봤습니다. 아니야, 그런 거 아니야. 한결이 손을 더 꽉 잡았습니다. 엄마, 내가 있잖아. 규림의 눈물이 다시 차올랐습니다. 한결은 아무렇지 않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엄마 맨날 나한테 그러잖아. 뭐를? 무서우면 손잡으면 된다고. 규림은 그대로 굳었습니다. 한결은 엄마 손을 흔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엄마도 잡아. 규림은 웃으려 했지만 눈물이 먼저 떨어졌습니다. 그래. 규림은 작은 한결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날 밤, 무진은 혼자 방에 앉아 있었습니다. 휴대전화 화면에는 한결과 함께 찍었던 사진이 떠 있었습니다. 햄버거를 먹던 날, 한결이 장난스럽게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무진은 사진 속 한결을 오래 바라봤습니다. 닮았는지 아닌지를 찾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그런 것으로 판단하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이제 그냥 모른 척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때 규림에게서 메시지가 왔습니다. 집에 잘 갔어. 무진은 한동안 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짧게 적었습니다. 응. 잠시 뒤 다시 메시지가 왔습니다. 오늘은 미안해. 무진은 화면을 바라보다 답했습니다. 미안하다는 말 이제 그만해. 규림은 한참 답이 없었습니다. 무진은 다시 적었습니다. 대신 말해줘. 이번에는 규림에게 바로 답이 왔습니다. 뭘? 무진의 손가락이 멈췄습니다. 한결이 정말 자신의 아이냐고 물을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보내지 않았습니다. 잠시 생각한 뒤 다른 말을 적었습니다. 이번에는 도망 안 갈 거지? 규림은 오래도록 답하지 않았습니다. 무진은 화면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런데 잠시 뒤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규림의 답장이었습니다. 응. 단 한 글자였습니다. 하지만 무진은 그 한 글자를 한참 바라봤습니다. 8년 전에는 듣지 못했던 대답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한결은 식탁에서 빵을 먹다가 규림에게 물었습니다. 엄마. 응. 아저씨 또 볼 수 있지? 규림의 손이 잠시 멈췄습니다. 왜? 다음에 뭐 먹을지 정했거든. 규림이 피식 웃었습니다. 벌써? 응. 뭔데? 한결은 비밀이라는 듯 입을 다물었습니다.
아저씨한테 내가 직접 말할 거야. 규림은 웃었습니다. 그런데 한결이 갑자기 진지한 얼굴로 물었습니다. 엄마, 왜? 근데 아저씨도 나보고 싶어 할까? 규림은 아이를 바라봤습니다. 어제 한결 앞에 앉아 아저씨는 내가 좋아라고 말하던 무진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응. 규림은 처음으로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많이 보고 싶어 할 거야. 한결은 활짝 웃었습니다. 규림 역시 웃었습니다. 하지만 웃음 뒤에는 여전히 두려움이 남아 있었습니다. 무진이 한결의 존재를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은 이번에는 도망가지 않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 약속을 지키려면 언젠가는 반드시 말해야 합니다. 한결이 누구의 아이인지, 그리고 8년 전 왜 그 사실까지 혼자 안고 살아야 했는지. 같은 시각, 무진 역시 결심하고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규림에게 답을 억지로 받아내지 않겠다고. 하지만 그냥 지나치지도 않겠다고. 8년 전에는 아무것도 모른 채 규림을 잃었습니다.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규림이 다시 도망치지 않겠다고 했고 자신도 더 이상 포기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한결이 있었습니다. 마지막 인사를 하러 왔다가 오히려 두 사람 사이에 가장 큰 질문을 남긴 아이. 아저씨가 우리 아빠였으면 좋겠다고 했어요. 그 순수한 한마디가 8년 동안 닫혀있던 문을 조금씩 열고 있었습니다. 무진과 규림의 사랑은 다시 시작될 수 있을까요? 한결은 정말 무진과 이어진 아이일까요? 그리고 규림이 끝내 말하지 못한 8년 전의 진실은 두 사람을 다시 갈라놓을까요? 아니면 이번에는 세 사람이 서로의 손을 잡게 될까요?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며칠 전 한결이 했던 마지막 인사는 정말 마지막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8년 동안 멈춰있던 무진과 규림의 시간도 이제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예측 드라마는 여기까지입니다. 공감 많이 해주시고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